읍진거사의 문화산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호수가입니다. 이 호수는 지금은 한강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호수이지만 이전에는 한강의 일부였습니다. 1970년 한강의 공유수면 매립 이전에는 잠실섬 주변을 휘감아도는 한강의 본류였으며 송파나루, 삼전나루가 있던 곳입니다. 이 석촌호수의 동쪽 호수와 서쪽 호수 사이에 커다란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의 정식 명칭은 대청황제공덕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삼전도비입니다. 오늘은 그 비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 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면서 석촌호수의 풍경을 감상하겠습니다. 가운데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동쪽을 동호, 서쪽 호수를 서호라고 하며 호수의 둘레는 약 2.5km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풍경은 동쪽 호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층 빌딩인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높이가 555m, 123층 건물인 롯데타워의 모습입니다. 호수의 서쪽인 서호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호수 주변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를 이용하여 잠실역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멀리 롯데호텔도 보이고 백화점도 보입니다. 잠실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건널목 못 미쳐서 비각이 하나 보이네요. 바로 이곳이 대청황제 공덕비가 있는 곳입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비석이 대청황제 공덕비, 즉 삼전도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큰 비석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잘 아시다시피 17세기 조선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1636년 4월 청태종 공탈진은 대청제국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만주, 몽골, 한족을 아우르는 이 새로운 제국의 논리로 본다면 조선에게 형제관계 대신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오랑캐로 여겨왔던 청나라를 황제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청나라 중심의 국제정세를 수용함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인 문명으로 간주해왔던 중화문명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가 요구하는 군신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어쩜 당연한 일이었으며 병자호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1636년 12월 3일 마푸타가 이끄는 선발대가 청나라의 수도 심양을 출발하면서 이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12월 만에 도성 인근에 도착하여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였으며 뒤이어 총 13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테러를 차단당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한 산성에서 청군에게 포위당하여 40월 동안 항전하였으나 식량과 연료가 다 떨어지자 1637년 1월 30날 지금 바로 이 자리, 즉 삼전도비가 서 있는 이곳에서 청태종 홍탈지에게 여진족의 항복의식인 삼배구고드리의 의식으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삼배구고드리의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서 그날 즉 1637년 1월 30날 인조의 이마에는 선혈이 낭자했다고 합니다. 전쟁 종료 후 약 2년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 1639년 12월 청의 전성기념물인 대청황제 공덕비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삼전나루터였으며 항복의식이 행하였던 바로 이곳에서 이 비석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비석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행적으로는 높이가 5.7m이며 비신의 높이가 3.95m, 비석의 폭이 1.4m이며 무게가 무려 32톤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입니다. 특히 비석의 머리 부분인 즉 이수에는 2마리 용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비석의 옆에 비신과 이수가 없는 기부가 덩그러이 놓여 있네요. 이는 조선이 만들고자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만들라는 청나라 측의 변덕으로 처음 만들어진 기부가 쓸모가 없어 폐기되면서 내버려진 것입니다. 비문의 앞에 왼쪽에는 몽골 글자가 오른쪽에는 만주 글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청태종 누르하치가 몽골 문자를 차용하여 만주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주변의 언어는 보편적으로 어려운 한문을 소리로 표현하는 글자로 우리 한글도 이에 해당하며 특히 만주 문자가 소리글로 잘 표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뒷면은 한자로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되어 글자를 잘 알아볼 수가 없네요. 이 비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청이 조선에 출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청태종의 언덕으로 조선이 다시금 종묘사직과 백성을 지키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내용입니다. 이 비석의 내용만큼 이 비석 또한 온전할 리가 없었겠죠. 19세기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한 고종은 이 비석이 굴욕적이란 이유로 땅속에 묻어버렸으나 1917년 일제가 영원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비석이라고 평가하면서 어쩌면 우리 민족의 굴욕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하여 복원하였으나 해방 후 다시 지옥의 역사물로 평가하면서 발굴과 매립을 반복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2010년 원래의 위치를 고정하여 지금의 이 자리에 옮겨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삼전도비를 소개하는 안내판입니다. 이 안내판도 최근에야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 전쟁에 피한 나라의 씁쓸한 처지가 드러날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한자도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만 실패는 사람을 깊게 생각하게 한다. 심사숙고하는 민족은 흥분 속에 있는 민족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지게 된다. 본래 역사학이란 당연히 이런 영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비석의 내용이 우리 민족의 치욕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비문의 내용을 소개해 준다면 답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삼전도비에 얽힌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법진거사의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